아, 소사님, 그 얼마 전에 지상파에서 하는 호구들의 비밀과외라는 네, 프로를 보셨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네. 거기서 보험을 다뤘었는데 네, 이걸로 와 보험 업계 지금 시끌시끌한 것도 알고 계세요? 뭐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래서 뭐 그게 일부 사례 가지고 좀 확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좀 있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할 말은 많지만 네네. 뭐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평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은 보험 전문 기자 그리고 보험 설계사 그리고 손해사정사 분도 한 분 나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손사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좀 부연 설명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그 영상을 좀 달아볼게요. 일단은 그 손해사정사 분께서 얘기를 하기를 고지 위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고지 의무 위반은 보험회사랑 소비자들이랑 이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보험이라는 태생 자체가 많은 돈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제 본인이 과거에 어떤 질병이 있는 걸 숨기고 가입을 해서 부당하게 이제 보험금을 취급할 수가 있으니까 보험회사는 당연히 그런 걸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지 의무라는 걸 두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고지 의무 같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에 피보험자가 어떠한 질병이나 이런 거를 치료받았을 경우 알려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반했을 때는 보험회사는 이제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고요. 위반 사실과 보험 사고와 관계가 있을 때는 보험금도 안 줄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는 계약 전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이제 고지 의무라고 하는데요. 계약 후에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통지 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손해보험에서는 직업이 바뀌거나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험회사한테 계약하고 나서라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데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가 되거나 혹은 보험금을 못 받거나 혹은 일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반드시 직업이 바뀌거나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한테 알려야 합니다. 지금 통지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정말 모르는 보험 소비자가 더 많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통지 의무 위반 때문에 혹시 분쟁이 생겼던 뭐 그런 사례 같은 거 있으세요? 저희 사무실에도 지금 진행을 몇 가지 하고 있고요. 지난달에도 통지 의무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적게 주겠다고 했던 거를 법원을 통해서 저희가 다 지급을 받았는데 이거는 좀 내용 자체가 워낙 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번 시간에는 좀 안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 사무실 변호사님 출연하셔가지고 그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요번에 방송에서 또 그 손사분이 얘기하기를 위임장 작성해 줄 때도 좀 조심하라고 얘기하던데 위임장을 언제 쓰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좀 의심이 생길 때 조사를 보내는데요. 그때 이제 병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임장이랑 동의서를 이제 작성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이제 병원에 내고 이제 병원 관련 서류를 이제 뽑아내는데 간혹 이제 보험사가 병원명을 이제 안 적고 그냥 주고 여기다 그냥 사인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어느 병원에 갈 것인지 확인을 하고 나서 이름을 적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뭐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위임장 동의서는 당연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조사 나온 사람들이 여기 사인해서 저기 사인해서 하다가 재수없게 이제 설명을 못 듣고 그냥 자문동의서라는 데서 사인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문동의서요? 네네. 그러니까 이 자문동의서라는 게 뭐냐면은 보험회사가 이 사람의 그 상태에 대해서 다른 의사에게 이제 맡겨서 이 사람 상태가 과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을 받는 서류인데요. 이게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약관에서 보면 제3의 의료기관에게 자문을 뭐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문동의서에 사인해 주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말씀하신 약관 조항은 뭐냐면은 소비자와 이제 보험회사가 어떠한 이제 큰 대학병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대학병원 의사를 찾아가서 이제 소견을 받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소비자와 이제 보험회사와 의견이 분분했을 때 맞지 않았을 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자문동의서라는 건 뭐냐면은 의사를 못 봐요. 보험회사가 이제 병원 다녀서 확보한 서류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그 의료 자문 의사한테 넘긴단 말이죠. 이제 그 의사는 이제 그 의학적인 소견을 담아서 이제 자문서를 작성을 하는데, 얘가 이제 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냐면은, 첫째는 작성하는 의사가 누군지 안 알려줍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누군지 안 알려주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작성을 요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의료 자문 동의를 했을 때 자문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걸 사인해주면 불리한 것 같긴 한데, 네네. 현장에서 이제 조사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소비자가 얘기를 나눌 때, 네. 이거에 사인하라고 하는데 나 사인 못 해준다 라고 이렇게 거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아니, 거부는 할 수 있어요. 거부는 할 수 있고, 솔직히 제 상태는 그 의료자문 하는 의사보다는 저를 치료해줬던 선생님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선생님한테 소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의료자문 거부를 할 수도 있는데요. 간혹, 혹은 간혹이 아니라 뭐 자주 그런 일이 있는데, 당신 이거 의료자문 동의 안 하면은 우리 보험금 심사 안 할 테니까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보험금 심사 안 한다는 건 결국엔 돈 안 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문 동의하기 전까지 돈 안 준다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솔직히 금감원에서도 그걸 잘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좀 가하긴 해야 되는데, 금감원도 그런 제재를 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물론 이제 뭐 잘못된 행위들을 이제 소비자들이 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기는 하지만, 실손보험에서 이제 도수치료나 뭐 갑상선 질환 혹은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 청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주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금감원이랑 짝짝꿍 맞아가지고 금감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한 게 뭐냐면은, 그런 질환으로 이제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를 했을 때 보험회사 의료 자문에서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금감원에서 발표를 해버렸단 말이죠. 이거는 금감원에서 의료 자문 자체를 아예 뭐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줘 버리는 그런 꼴이 돼버리니까, 금감원이 금감원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는 합니다. 아니, 의료 자문이라는 게 분쟁 가기 전에 이걸 하는 거는 원래는 약관상에 없는 과정인데, 이거를 갑상선이나 백내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료 자문의의 의견에 따라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라고 제도가 바뀐다고요? 네, 금감원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TF팀 만들어서 보험회사 측이랑 이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기사에도 많이 나왔고요. 참 이게 문제가 많이 있죠. 결국에는 그거예요. 의료 자문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오케이 하는데, 그러면은 그게 의사가 작성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확인을 안 해주니까, 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이름도 안 나오는 의사한테 우리들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그 의사 입장에서는 자문서 작성해주고 돈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게 작성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주 웃긴 제도를 금감원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줘버린 거죠. 내가 아파서 나를 치료하는 담당 의사가 있잖아요. 예. 그 의사의 치료 행위가 정당했냐 안 했냐. 아니, 그냥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 의사의 소견은 못 믿겠고 우리가 의뢰하고 있는 그런 자문 의사 의견만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의사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거를 제도화하겠다. 네. 라고 금감원에서 지금 진행 중이다. 예. 아, 이거는 좀 진짜 진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그쵸? 같아요. 예.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얘기했던 것 중에는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해주신 게 있어요. 예. 뭐 상해 사망하고 질병 사망 보험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손사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사례 내용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상해 사망이 5억인가 가입이 되어 있었고, 질병 사망이 4천만 원 가입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경미하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틀 뒤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경미하게인 거죠. 근데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이게 이제 외상기여도가 50%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다 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외상기여도가 50%라고 얘기를 하면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50%이기 때문에 상해 사망 보험금 못 주겠다. 그리고 질병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 가입금액 4천인데 50%를 적용한 2천만 원만 지급하겠다. 뭐 이런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외상 기여도가 50%라면 상해 사망 보험금에서 50%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사실관계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그 방송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외상기여도가 50%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상해 사망 보험금 전액을 지급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그 말하는 나이롱 환자 비슷한 뭐 염자 막 이런 진단을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 가지고 사람이 죽지는 않는단 말이죠. 상황이 우습게 돼가지고 사고 나서 이틀 만에 사망한 거지,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 좀 어렵지 않을까. 만약에 이 사람이 그때 검사를 해가지고 머리에 뇌출혈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항해로 가는 게 당연히 맞는 거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경미한 사고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머리에 출혈이나 이런 생명의 위협을 가할 만한 진단은 없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거를 기초로 따져봤을 때에는 항해보다는 질병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외상기여도를 50%를 빼서 2천만 원만 준다는 거는 그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고, 질병사망보험금 가입금액 전액을 다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우리 그 방송 내용을 보거나 했을 때 그냥 우리 소비자분들은 보험회사 나쁜 놈들, 네. 그냥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아요. 네네. 보험회사들이 그렇게 나쁜 놈들인가요? 우리가 사망보험금 얘기를 할 때도 잠깐 언급은 했지만, 사망의 원인 이런 게 이제 명확하다라면 보험회사가 시원시원하게 돈 줍니다. 뭔가 이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케이스가 있을 때 이렇게 좀 까다롭게 하는 거고, 또한 간혹 미친 담당자가 잘못 만나가지고 예,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거는 이제 뭐 하나의 그 조그만 사례인 거고, 이게 좀 이슈화 돼가지고 커지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욕을 더 많이 먹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보험이라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죠. 예. 자, 오늘은 우리가 포구들의 비밀가에에서 보험편이 나왔길래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주고 봤는데요. 뭐 사실 이게 개인적인 의견을 나눈 거잖아요. 그쵸. 이게 뭐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딱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거기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이 점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사님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우리 또 좋은 컨텐츠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